이 대장동 의혹은 애당초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가져갔던 부분들인데 TV 토론을 거치면서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건들을 엮더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이재명 후보로부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뒷받침이나 하듯 뉴스타파에서 그 같은 일들을 단독으로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 내용들 다 뒤따라갑니다. 대장동 그분 제가 기억하기로 이동관 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언론사에서 특종하듯이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대장동 그분이라고 한 녹취록이 없어요. 그걸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이게요. 실제로 뭐 정당은 양쪽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려면요. 양당을 균형 있게 보면서 이렇게 역사 논쟁에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 오늘은 이 공식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짓 인터뷰가 기획되었다라는 전황이 전해지자 관련 보도 가짜 뉴스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 못을 박은 겁니다. 여당도 여기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 공작을 위한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김대엽 정치 공작, 기안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 그야말로 정치 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김대엽의 병풍 조작 시즌2다 이런 비판이 나왔죠. 병풍, 병사, 병의 바람 풍자, 그러니까 병역 비리의 바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21년 전 16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전직 군인 김대엽 씨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를 폭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2년 뒤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이 병역비리 전체 어떤 수사를 갖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창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후보의 아들이지 제 눈에는 일반 평범한 그냥 병무비리 사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병역 비리가 있으면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괜찮고. 네,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 당시 김대중 노무현 대선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179cm의 45kg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이 됐습니다. 결국 이회창 후보 선거에서 졌는데요. 여당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라는 김만배 씨 인터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대선 투표 사흘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열흘 앞선 대선 TV 토론장에서 두 후보자의 공방에 이 커피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것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노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나기도 전인데 여기에다가 더 커질 수 있는 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당시 검찰에서는 11월쯤에는 조호영이 사실대로다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팩트가 뭔지 알았는데 JTBC에서 검찰발 뉴스 받아가지고 조호영 봐줬다 커피 한잔 했다 이런 나묵 다 나오거든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당군 일의 최대의 그 나라 재산 도둑질한 말하자면 나라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고 네. 그걸 도와준 분은 이재명 후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들고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더해서요. 검찰은 최근 이 대선 개입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면서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하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해라 하면서 이미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해놓고 선거 투표일 3일 전에야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강탈해 갔습니다. 신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뜬금포 당식에 들어간 것도 시점이 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1, 2년 안에만 해도 생태탕 사건, 청담동 술자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리고 김만배 커피까지 잊지도 않는 상상 속 소품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희롱당했습니다. 네, 김명민 최고위원님, 이 언론 보도로 전해진 이야기들입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 관계자에게 형이 광야로 끌고 가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가 대장동 관련된 인물로 주목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가짜 뉴스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심각한 범죄 행위죠.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었고 그로부터 사흘 앞섰던 3월 6일 네. 일요일 저녁에 뉴스타파 보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일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선거운동을 같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대장동 의혹은 애당초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가져갔던 부분들인데 TV 토론을 거치면서 오히려 부산 저축은행 사건들을 엮더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이재명 후보로부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뒷받침이나 하듯 뉴스타파에서 그 같은 일들을 단독으로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 내용들을 다 뒤따라갑니다.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 3월 7일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인 월요일 저녁인데요. 산불이 그 당시 큰 뉴스였습니다. 당시 뉴스들을 검색해 보니까 MBC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 뉴스의 3개 리포트를 산불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메인 뉴스의 리포트 4개를 가지고 바로 이 뉴스타파 얘기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네. 과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할 텐데 이런 범죄 행위들이 이어지기까지 과연 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았는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게 되는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불법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여권에서는 이미 정치 공작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매체는 끝까지 싸우겠다 좀 전에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이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이 이슈를 하태경 의원하고 박대출 의원이 또 꺼내잖아요. 두 분 다 PK거든요. 참 공천받기 위해서 참 노력 가상하게 많이 하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네. 위원장이 질문하고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답변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럴 거면요. 2021년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가짜뉴스 처벌법,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때 통과시켰어야죠. 법. 그때 왜 안 통과시켰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 다 내로남불인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그분 제가 기억하기로 이동관 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언론사에서 특종하듯이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대장동 그분이라고 한 녹취록이 없어요. 그걸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이게요. 실제로 뭐 정당은 양쪽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려면요. 양당을 균형 있게 보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어디 가서 외부에 다른 친구하고 싸우고 왔다 그러면 내 자식도 나무라면서 같이 나무라야죠. 근데 선별적으로 야당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선별적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오늘로 엿새째 단식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상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화도 받았고 추미애 전 장관, 이해찬 전 대표, 민주당 인사들이 모두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일어나서 인사드려요. 박수는 주먹으로. 네. 손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조금 어제 오늘 수시가 아니니까. 아니 아직은 뭐 견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극보한 상황인데 어떻게 동네 뉴스에 그냥 나와버렸다고.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한동훈 장관 선례 남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다음 주에 검찰 소환 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때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조건도 없고 네. 또 거기에 대한 기한도 설정하지 않는 무기한 단식을 이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의 물리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단식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단식 이후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여타 정치인이 그랬듯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몸이 악화돼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는 검찰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아픈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또 민주당 내 여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환 조사를 분명히 앞두고 있고 또 이에 따른 형평성 있는 사법적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정치적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일정들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사법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과 무관하게 단식을 하더라도 무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 네. 결국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은 일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찰 소환 일정 예정대로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